이제 그거를 누구 말에서도 느낄 수 있냐면, 예, 마크 네퍼, 주 베트남 미국 대사의 이야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크 네퍼 주 베트남 미국 대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의 행간을 보면 결국 베트남까지 반중전선에 합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캄보디아가 좀 이상한데 한국 쪽이랑 좀 손잡으려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캄보디아의 탈중국화를 자극할 것 같다. 그 캄보디아가 베트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군사 정치에서는. 경제는 중국한테 많이 먹혀 있는데 군사 정치는 베트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79년도 초에 베트남과 중국 전쟁 붙어서 중국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전쟁이 왜 붙은 거냐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쳐버린 인구의 약 4분의 1을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잡아 죽인 그 킬링필드를 쳐버린 폴포트 체제, 크메르 루주. 크메르 루주가 그게 친중 모택동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중국의 큐를 받고 베트남한테, 그때 베트남 적화된 이유죠. 뭐를 요구를 했냐면 150년 전 지도, 그게 옛날 크메르 왕국 때 지도인데 그 지도에 의해서 너희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호치민시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사이공이라고 불렀던데, 그러니까 메콩 델타 아래 굉장히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데, 산업이 발달한데 거기 내놔. 150년 전에는 메콩 델타 아래가 그게 크메르 왕국 거였어요. 그거를 베트남으로 분리시켜서 베트남 쪽에 붙인 게 프랑스였습니다. 그거에 바탕을 그 프랑스의 식민지배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 그거 내놔라고 크메르 르주 체제가 공산 베트남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공산 베트남이 열받으니까 77년쯤 될 거예요. 쳐들어가 가지고 크메르 르주 쫓아내버리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친베트남 정권을 세웠잖아요. 그 정권의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군부와 정치는 베트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여전히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경제는 많이 먹혀 있지만 중국에 저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다 이제 그 한국,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한미일 3국 안보 체제가 든든하게 자리가 잡히니까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미국, 베트남 이 3국 간의 관계는 이제 그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요, 직접. 한국의 그러니까 중간재와 부품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그것이 상품화돼 가지고 그것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한국, 베트남, 미국 그 삼각체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안보 영역에 있어서까지 한미, 베트남 삼각체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 VOA입니다. VOA에 저기 깃발 걸어놓은 거 보세요. 태극기, 성조기, 베트남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가는 데서는 한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주 베트남 미국 대사가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과 한국, 베트남 3국 협력이 경제 외에도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마크 네퍼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는 또 남중국해 해상 안보가 베트남은 물론 미한 양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는 이어 최근 미국과 한국, 베트남 간 협력이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해상 경비대 지원과 같은 안보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example, both we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Vietnam with vessels, Coast Guard vessels, to be able to enhance their own capabilities to patrol and monitor their waters. 특히 남중국해 해상 안보는 베트남은 물론 미한 양국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 reflects, I think, our shared interes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and making sure that Hanoi has what it needs to defend, protect, monitor its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네퍼 대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협력적인 노력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여준다면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이런 노력은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고 미국 정부도 계속 추구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미국이 중요하지만 한국이 이제 여기에서는 제일 핵심 고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 전략이 딱 돼갖고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1년 지나면 엄청 굳어질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버드 강의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지금 윤 대통령 때니까 일본계인 것 같아요. 당신이니까 지금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하고 무슨 일본과 문제 잘 풀라 그러지. 차기 대통령이 또 문재인 같은 놈 들어서면 정책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다. 지금 이게 자리를 잡아서 대세로 굳어지면 다음번 대통령이 쉽게 못 뒤집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번 대통령이 또 그런 이상한 놈이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다 나서야 되고요. 또 국회도 내년 그 선거도 우리가 또 더불어중국당 같은 거 좀 길을 좀 꺾어서 좀 날개 좀 분질러 놔야죠. 근데 국힘이 좀 띵해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한국이 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딱 굳혀주는 역할을 했고 그게 딱 굳어지니까 저렇게 세가 모이는 거예요. 이제 세가 확실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제 필리핀 붙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말레이시아가 정신 차리고 있거든요. 탈중국화, 중국 그 1대1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이제 붙어가지고 밑에서 말레이시아가 그 남중국해의 그 아랫선 보르네오의 북부가 그게 인도네시아 땅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랑 브루나이 그 석유 많이 나는 거기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서 그럼 이제 남중국해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딱 이렇게 주머니처럼 둘러싸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한국이 굉장히 깊게 관계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미국 대사 마크 네퍼가 저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외교관의 용어로 치면. 자, 그래서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서로 신뢰 협력이 됩니다. 그런데 쟤들 북중러는 저게 등쳐먹게 해요. 자기들끼리 불신 견제가 있어요. 오늘 그 사정을 제가 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화두를 정확하게 지켜들은 군사지정학자는 없는데 앞으로 많이들 조명을 할 겁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왜 시너지 효과가 나냐면 한국은 근접 독침이란 말이에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서울에서 칭다오가 400km, 500km 밖에 안 되고 베이징이 900km 밖에 안 되니까 비행기 떠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타우루스 같은 한국에서 만드는 이제 그 지대지 미사일은 타우루스보다 좀 멀리 간다는 거 아니야? 600km, 700km 간다는 거 아니야? 공대지. 공중발사 지상타격 순항 미사일. 그러면 비행기 떠가지고 놔버리면은 베이징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주에서 샹하이가 500km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그냥 근접 독침이야. 그냥 그 자체가. 다시 말하자면 제가 어디 댓글도 영어로 쓴 데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 도발을 청신호를 올려줘가지고 북한을 도발시켜서 그럼 북한이 혼자서 도발하게 되면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 북한 도발하면 북한은 가루가 되는 거죠. 접수당하는 거지. 그럼 접수당한다고 댕댕거리면서 거기에 끼어든다, 중국이. 그래서 전쟁이 제대로 붙는다, 동북아에서. 그러면은 윤 대통령 말대로 잿더미 되는 거예요. 동북아 전체가. 우리도 잿더미 되지만, 하이난, 광동, fujian, 그 다음에 저장, 장슈, 산동, 허베이, 랴오닝 8개성과 그 8개성 안에 있는 3개의 직하시 베이징, 샹하이, 텐진 여기 다 잿더미 되는 거예요. 거기가 중국 GDP의 80% 인구의 60%인데 그 무시무시한 근접 독침이라고요. 한국은. 일본은 아까 보셨잖아요. 미야코 그 다음에 이시가키 그 다음에 요나구니
이런데 오키나와 열도, 그 류쿠 열도, 정확한 이름은 류쿠 열도입니다. 오키나와 열도라는 얘기를 안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걸 난세이라고 불러죠. 남서제도, 난세이제도. 그거에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요격 방어 시스템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미사일 장거리 지대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갖다 놓으면은 그냥 게임 끝나버려요. 해양 봉쇄로. 미국은 올라운드 슈퍼파워죠. 한국에서도 뛰고, 일본에서도 뛰고, 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랑도 뛰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운드로 미국은 뛰는 거고. 그래서 이게 딱 시너지가 맞아. 서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 예, 뭐를 해야 되는지 안다고. 근데 이제 북중로는 좀 다르다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북한 계산은 이거거든. 1991년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북한이 원래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던 나라죠. 그 줄타기의 용어, 줄타기를 자기들은 주체라고 불렀죠. 주체 노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망하니까 그 자리를 핵으로 메꿔놓은 거지. 핵으로 메꿔놓고 중로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한편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야, 너희 핵으로 처맞기 싫으면은 꿇어 임마. 그러면 이제 인질 심리가 되는 거죠. 스톡홀름 신드롬. 즉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에 질리게 되면 자기를 인질로, 우리가 지금 핵 인질인데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범과 동일시하고 인질범을 착한 존재라고 자꾸 머릿속에서 환상을 자아내요.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니까. 그걸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거든요. 인질 심리. 그럼 이제 친북 심리죠. 그러니까 핵 위협하면서 대남 친북 심리, 인질 심리 해갖고 이제 야금야금 이제 사실상의 적화 비슷하게 이제 하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무슨 계산을 갖고 있냐면, 옛날 소련 때와 달리 힘이 빠졌지만 북한의 핵 기술, 원천 기술을 러시아 쪽에서 줬다고 하는데, 미사일 기술과. 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혹시 북이 사고를 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는 불똥 안 튀어. 중국이 망하지 뭐. 중국 망하니까 우린 나쁠 거 없지.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또 무슨 계산하냐. 아니, 핵은 우리가 줬나? 우리는 기본 기술 가진 거 위에다가 조금 더 그냥 숟가락 더 얹어줬는데 우리는 뭐 종범이야. 우리는 부품 주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술 줬어.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기술도 원래 러시아에서 왔고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졌다 그래서 쟤들이 무슨 우리 말 안 듣겠어? 그래봐야 우리 손바닥 아니지. 근데 쟤들은 말이야. 쟤들이 핵과 미사일 가지면은 우리는 양수겹장 아니야? 한쪽으로는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중국 사이에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 하는 거고 그게 한쪽 얼굴이고 다른 한쪽 얼굴로는 핵과 미사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좀 겁 좀 주고 한국 애들 말이지 건방진 놈의 자식들 걔들한테 야 인마 우리 중국이랑 잘 지내면 우리가 북이 너희한테 핵 안 쏘게끔은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미국이랑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우리랑 잘 지내야 돼 임마 라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둬갖고 미국이랑 거리를 벌려서 중국의 반식민지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중국 계산이 저게 이제 황당한 계산인 게 차라리 러시아 계산이 맞아. 그냥 심플하잖아. 우리가 소련 때랑 달리 힘이 빠졌으니까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하려면 북한 애들한테 핵 원천 기술 줘가지고 북한 애들이 뭐 깽깽거리면서 중국한테 안 잡혀 먹히고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돼. 뭐 이 계산했을 거예요. 북의 핵은 애초 출발은 북이 중국한테 안 잡혀 먹히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효과, 미국에 대한 효과 빼고 북중러 삼각관계상에서 핵이 무슨 의미를 가졌겠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간 다음에는 북이 중국한테서 핵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과 부품을 받았겠죠. 아니, 러시아에는 우리한테 핵 기본 기술 줬어. 근데 아저씨는 왜 아무것도 안 줘? 그러고도 아저씨가 우리 우방이야? 이러고 받았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다 다르죠. 그리고 솔직히 북의 지배계급이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판에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상한 압력 온다 그러면 털고 북 체제 매각하고 뉴욕이나 어디 케이만 제도로 튀면 되는 거 아닌가? 버진 아일랜드로? 버진 아일랜드면은 그 미국 사법관 할 거일 거예요. 그 미국이 보호하면은 국제 형사소추 안 당하죠. 뭐 당하더라도 추방 안 당하죠. 그러니까 전부 계산 속이 다른 거지, 북중러가. 서로 등쳐먹기지, 상호불신이지. 신의성실 원칙이 없죠. 이 공산주의자들 혹은 전체주의자들은요, 자기들끼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트로츠키를 뭐 미국이 죽였나? 스탈린이 죽였지. 그렇잖아요. 트로츠키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그 다음에 레닌의 정적이었던 마르토프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마르토프를 그러면 무슨 뭐 저기 뭐야 독일이나 프랑스가 죽였나? 아니지. 저기 뭐 마르토프는 죽지는 않았지. 저기 뭐 레닌이 쫓아냈죠. 마르토프를 제거한 건. 레닌이 그래도 마르토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죽이질 않았어. 쫓아냈지. 그 자기들끼리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쟤들은. 그걸 스페인 내전 때 보면 정확히 드러나요. 조지 오웰이 원래 사회주의자냐. 스페인 내전에 갖다 기겁을 한 거예요. 뭘 보고 기겁을 했냐. 스탈린을 따르는 스탈리니스트 공산주의자 애들이 그 프랑코 군대랑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스페인 내전의 좌파 진영 안에서 트로츠키 추종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을 골라내서 누명 씌워서 숙청하는 거에 골몰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가 제일 무서워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숙청하고 잡아먹는다고 똑같은 유형의 그 무한 권력을 추구하는 애들이라. 그래서 북중러 저 동맹이라는 게 말이 동맹이지. 러시아는 속으로 그거지. 북한이 좀 사고 좀 쳤으면 좋겠는데 동북아시아 불바다 되면 그걸 우리는 뭐 우리한테 불똥 안 튀어. 그거 저 중국 잣더미 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이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러시아가 그 계산하는 거를 베이징이 안단 말이에요. 또 평양도 알아. 그리고 베이징과 평양도 뭐 그렇게 뭐 아삼육이 아니야. 뭐 다 그런 관계지. 말은 듣지. 평양이 베이징에 붙어서 사니까. 꼬붕은 꼬붕인데 저 주인나리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다봐야 할 수 있지? 평양은 그 계산 통박 돌리는 거지 항상.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죠. 그 피비린내 나는 데서 이렇게 그 무한 그 절대 권력 게임을 하는 아주 흉측한 존재들이어가지고 이 사고 방식이나 패턴이 우리 같은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해하는 자유진영의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냥 삶을 대하는 개념이 달라요.